첫 번째 종목 얘기 좀 합시다. 뉴스가 지금 만만찮게 나왔죠.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되게 그런데 참 이게 그래. 예, 왜냐 그러면은 하나기술이 대형 수주를 발표를 했었죠. 공시를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은 1년 전 공시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2023년 지금 보시면은 요게 있어. 요게 계약 상대방의 영업 비밀 보호 요청.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우리의 물건을 우리의 제품을 사간다라는 측면에서 근데 내가 너네들 거 사주긴 할 텐데 이거 내가 투자한다는 거 알려지면은 다른 기업들의 이제 이게 뭐 거래처상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는 시장에게 이슈도 있을 수 있으니 이거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만 입 좀 닫아주면 안 되겠냐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밑에 적는 내용들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적는 내용들이. 우리가 요 글자들만 딱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해외에 있는 기업이구나. 그런데 지역은 우리가 수출할 때 이게 수출 코드로 나오니까 수출액으로 잡히니까 지역은 여기 나와요. 우리나라 통계 특성상 어느 나라로 얼마 수출했다 외환 거래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밝혀야 돼.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 뭐합니까?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충 그냥 우리가 이런 기업과 거래를 한다. 요거 딱 두 개를 조합하면 뭐가 나와요? 요걸 두 개를 딱 조합하면 요거 두 개 조합하면 기업은 딱 나오지. CATL인가 CALB인가 BYD인가 대한민국 반도체 제조기업 그러면은 삼성전자야? 하이닉스야? DB하이텍인가? 이러지. 테이버전자 안 부르잖아.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그리고는 이제 거래 금액도 있을 테니까 테이버전자랑 100억짜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야씨 그게 듣도 보도 못한 회사를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저 삼성전자랑 100억 계약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1조 계약했다 그래도 삼성전자랑 이번에 큰 거 하나 보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 계약 금액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찍히는 거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혹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 예를 들어서 이게 투자 금액이가 이렇게 요거는 다른 공시라서 이게 지금 123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막 4천억 5천억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4천억 5천억을 쏠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되잖아. 그죠? 그 4천억 5천억을 쏴줄 수 있는 기업은 리스트가 한정적이죠. 한국 자동차 기업 2조를 투자를 한다. 그럼 현대차 기아 말고 뭐 있어? 쌍용이 할 거야? 르노가 할 거야? 아니면 우리 스피라 만든 애들 올림모터스. 야 2조가 어디 있어? 200억도 없을 때 200억도 없을 텐데 거기는.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요런 공시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대충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 추측성으로 이게 어찌 보면은 보도가 나오는 거고 대부분 그런 추측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다들 합리적으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온 하나기술의 요 이슈가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계약을 했다라는 게 떴다가 1년 만에 계약이 철회됐어요. 그리고 계약 철회 이유는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약 철회 이유가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 이행 불가 상황에 놓여서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거는 계약서 걔랑 나랑 도장 찍은 그 계약서상에 있는 그러한 조건대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요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뭐 위약금 계약 같은 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사업하면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주식시장에 자본시장에 금융시장에 이권이 껴있다 보니 여기에는 투명성이 요구가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투명성을 뭘로 막았습니까? 상대방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런 영업 비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요 이슈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게 있죠. 공개할 수 없는 케이스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런 반도체 장비나 아니면은 이게 2차전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납품되고 난 뒤에 최종적인 거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런 거를 공개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얼마나 투자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경쟁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반대로 이제 이권이 껴있기 때문에 악용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항상 우리는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을 할 필요도 있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야 이거 다들 이렇게 영업 비밀 이걸로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나 같으면 페이퍼 컴퍼니 하나 세워놓고 계약했다고 계약서 들이밀고 옛날에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 그리고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회사 하나 법인 하나 설립해놓고 우리 계약했어요 공시 내고 주가 띄우고 돈 땡기고 그러고는 그쪽에서 청산시켜버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페이퍼 컴퍼니가 얼마나 많은데 가능한 거 아니냐. 이것도 음모예요. 하나의 음모일 뿐입니다. 왜냐면은 밝혀진 회사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밝혀진 회사가 들어보신 분들이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선익이도 한 봐주세요. 공시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선익이는 다른 이슈예요.
선익위는 이미 기술 개발을 했고 그 기술 개발에 대한 공시가 있고요. 그리고는 세론 뉴스라고 보시는 게 맞지? 그거는 세론으로 보셔야지. 그게 선익위가 이미 거기는 BOE에다가 BOE 홈페이지에 공시가 뜬 거기 때문에 BOE가 그 글로벌 3대 OLED 회사잖아요. 3DLD BOE. 애플에도 납품한 애잖아요. 그래서 선익위는 쫄지 마세요. 주가가 빠지면 항상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쫄지 마세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가끔 이제 화나고 삐졌다 그래서 와, 나 얘랑 이제 헤어지는 건가? 아니, 딴 남자, 딴 여자 만나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하루짜리 이슈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보시면은 이게 그 수조우 신파워 에너지 유보기간이 끝나고 발주처가 이제 계약 이행 조건을 못 맞추면서 계약이 파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기술이랑 얘랑. 근데 요 하나기술이랑 계약했다라고 했던 요 기업이 이름이 뭐? 이 기업 이름이 수조우 신파워 에너지. 그래서 지금 이거를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제가 구글에다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검색을 하면은 뭐 없어요. 다 그냥 한국 뉴스만 나오죠. 한국 뉴스만 나오죠. 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렇게 그 영어로 검색을 하면은 중국 기사나 아니면은 이게 영문 기사가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룸에너지 검색하잖아. 그러면은 국내 뉴스도 나오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그 블룸에너지의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뭐 데이터 센터 다이나믹스 아니면은 이게 뭐 엄청 많이 나와. 이렇게 야후 파이낸스, 더 비즈니스 타임즈, 엣지 싱가포르 많이 나오거든요. ETM 뉴스, 마켓워치, 인디안 케미컬 뉴스. 구글에 검색하면은 다 나와요. 구글에 검색하면 수조우 신파워 에너지라는 게 이제 검색을 해보셨을 텐데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검색하니까 안 나오더라고. 이게 검색해도 안 나오잖아. 근데 얘가 뭐라고? 얘가 그 계약 금액이가 하나기술 기준으로 매출액 1.5배이기 때문에 거진 1,500억짜리 계약 공시를 낸 거예요. 1,500억짜리. 그러니까 이게 검색에도 안 나오는 애가 1,500억짜리 장비를 들인데, 그럼 이 정도면 거의 바이두에서 검색을 돌려서 바이두 검색 결과를 그죠 중문으로 이제 검색해서 역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그 정도의 기업이라는 건데, 그게 또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요걸로 깨졌거든. 요걸로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공시 볼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할 때 안심하고 투자해도 되는 그런 영역이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실적이 좋냐 나쁘냐, 둘째 기술력이 있냐 없냐, 요거는 매출이랑 영업이익이에요. 그리고는 맨날 제가 항상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얘는 괜찮아요 라고 대충 퉁쳐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래? 얘는 거래처 좋지 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 이거 항상 말씀드리잖아. 이거 어때요 그러면 그 실적 좋고 뭐 주주하는 괜찮고 뭐 우상향 잘하고 거래처 좋고 그러면 물렸으면 어쩌겠어요? 상패 안 당할 낀데 라는 얘기할 때 거래처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야. 거래처라는 걸 제가 항상 이제 포인트의 하나로 집어넣는 이유, 거래처도 함께 분석하는 이유는 거래처도 믿을 수 있냐 없냐는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거래처도.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번에 시장에서 조금 그 논란이 생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처에 대한 이슈. 요거에 좀 이슈가 좀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결국에는 이런 거를 검증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그게 한국거래소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게 금융위원회고요. 금감원이 이런 데를 조져야 되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히냐 안 입히냐, 아니면은 CB 투자한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진짜로 뭐 내부 사정을 알고 차익 실현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를 감독하는 곳이 금융감독원이거든요. 그쵸?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감독하는 곳이 금융감독원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상벌을 결정하는 것이 금융위원회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시 정보를 관리하는 곳이 한국거래소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독하고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곳이 저기야. SEC 같은 경우에는 무소불위죠. 1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은 언제든지 거래정지 상폐시킬 수 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그 정도의 권한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애초부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국거래소에서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월권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게 비밀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사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서류를 받아야지. 한국거래소는 애초부터 그 누구냐 서류 받아야지. 이게 허위 공시면 어떡하게. 옛날에 잠시 그런 기업도 있었어요. 지금은 거래정지 상패로 넘어간 기업이 있긴 한데, 그 태국인가 그 뭐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기업에 2조짜리인가 무슨 납품 계약했다고 빡 떴다가 주가 날랐다가 바로 주가 개박살 나가지고 거래정지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그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그 기업이 갑자기 뭐 2연상을 가버리고 말레이시아에 머시기 그 납품한다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아마 거래정지 돼 있을 거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금융위도 금감원도.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주식 투자자를 조질 게 아니고 뭐 주가 조작도 잡아야 되지만 여기는 철저하게 그 공시된 기업을 조져야 돼. 제가 좀 이따가도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공시기업과 공시기업 그 상장기업 임원들을 조져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요새 뭐 신규 IPO에 대해서도 이슈가 나와서 IPO가 괜히 많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바뀌고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하나기술이라 그러면은 2차전지 관련된 이 그 장비주 중에서 손에 꼽히던 기업이잖아. 우리 2차전지 장비주 하면은 PNT 언급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몇 개 기업들 있잖아. 탑5 안에 하나기술이 들어갈 만큼 언급 많이 됐던 애예요 이거. 이젠 수주공시 떠도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 이런 것 뜨면 일단 다 던지고 보겠네. 키키육 한미반도체 PNT 키키육 뭐 하나 믿고 볼 수 없는 코스피 코스다 기욱. 이거는 그냥 진짜 제가 그냥 과거에도 농담 삼아 야 나 같으면 페이퍼 컴퍼니 하나 세워놓고 그냥 상대방에다가 계약했다 그러고는 주가 띄워가지고 그냥 헤쳐먹고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잖아 이게. 농담으로. 근데 이 농담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뭐 아직까지 뭐 이게 뭐 찐이다 구라다 그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고, 그러고는 그 한국거래소에서 요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한국거래소에서 실제로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인터뷰가 된 거예요. 자, 공시 유보를 하더라도 계약서를 포함해 발주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시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봤다는 소리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그런데 이게 상대방 회사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한 거잖아 이게. 그러니 벌점 부과 여부 등을 추후 따져보겠다. 공시를 번복한 거니. 근데 이게 벌점을 세게 줄 순 없지. 왜?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거 사갈게요 계약해놓고 내가 위약금 줄게요 우리 그 납부 못 받겠어요 그러면은 그쪽 회사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위약금 받았고 우리는 계약서대로 이행하다가 중간에 계약이 파토 나가지고 사업이 파토 나가지고 위약금 받고 끝냈다 그러면은 벌점을 어떻게 줘? 이거는 벌점을 시게 주고 뭐 상패를 시키고 뭐 이거 뭐 임원을 구속시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애초에 저 공시가 나올 때 한국거래소에서 저거를 확실히 검토를 해야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어떤 수준까지 이게 그 조사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빡치는 건 이거지. 하나기술이가 저 공시를 내고 난 이후에 주가를 보면은 주봉으로 쓱 돌려보면은 그쵸? 1년 전입니다. 쓱 돌려보면은 하나 둘 같지요. 하나 둘. 물론 1년 전에 작년 7월이 고점에서 에코프로 150만원 갔을 때 그때야. 그러니까 저게 하나기술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저 때는 2차전지가 다 올라갔을 때기 때문에 이게 뭐 진짜로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분명히 저거는 그래서 지금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내용이라 이게 언급을 드리는데, 일단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저 1,500억이라고 하는 계약이 날라갔을 때, 계약 해지가 이렇게 날라갔을 때 지금 이게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뭘 앞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냐? 그럼 지금까지 얘가 수주 잔고가 있었어요. 수주 잔고. 여기 있지. 수주 잔고가 지금 3,700억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얼마 빠지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3,700억에서 빠지는 금액이, 이게 지금 해지 금액이 1,723억이에요. 그러면 얼마? 대충 봐도 2,000억밖에 안 남는 거야. 수주 잔고가 3,700억이 아니고 1,700억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2,000억만 남는 겁니다. 이제는. 2,000억만 남은 현 상황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라는 겁니까? 나머지 수주 잔고도 다 이행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는 또 우리가 검토해보셔야 되는, 고민해보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얘가 이제 2차전지 제조 장비를 하는 애고요. 그리고는 이게 방사는 고객사에 설치하고 시운전하고 검수 완료를 진행하는 것이다. 형 어렵다. 형이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100만 푼 보냈는데 페이퍼 여성이 결혼 안 했다고 하는 거야. 결혼식장 잡고 결혼한다라고 이제 공시하고 그치 제가 이제 품을 받았는데, 축의금을 받았는데 그 상대방 여성분께서 이제 나는 결혼식에 식장에 못 가겠어 하는, 야 이 새끼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이거 왜 대답을 하고 있어.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하나기술에 대해서 과거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 뭐냐 그러면 얘들이 장비를 만드는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남는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타 오는 애들이거든. 타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립해서 납품하고 설치해주는 기계 설치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연구개발 특허 이런 거 있는 거 보면은 그나마 있는 게 요런 거 기술 개선, 용접 기술 개선 이런 거. 그리고는 여기 노친기에 개발돼 있는 거. 그 다음에는 기술 개선. 그럼 테스터는 그냥 전기 꼽아가지고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하는 거죠. 기술 개선. 그런 거. 아주 원천 기술이 세게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기업이었다가 과거부터 이제 언급이 됐던 건데, 계약을 잘 하다 보니,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좀 주목을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기술이 앞으로 봐야 되는 거는 남은 2천억의 요 그 납품 역시도 프로젝트에 맞게 납품이 되는가 아니면은 혹시나 또 추가로 빠그라지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좀 걱정되는 거는 이거거든요. 그 대체 가능성. 한미 반도체가 잘 나가는 이유는 한미 반도체의 대체 기업이 없잖아. ASML, TSMC의 대체 기업이 없잖아. 근데 지금 하나기술은 제 기준에서는 대체되는 기업이에요, 이거. 근데 거기서 영업 능력으로 뭐 아니면 이렇게 뭐 기존에 거래했던 거래처의 추가 발주로 계속해서 일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대충 뭔 소리인지 아실 거야. 그냥 하던 그 거래하던 거래처기 때문에 아마 그거 시키면 되지. 근데 거기가 일을 잘 못하고 빡치는 일이 발생을 하고 혹은 거기가 위험하다 뭐 아니면 거기 뭐 돈 줬다고 돈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다른 거래처 알아보잖아.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차전지 장비 기업 얘기할 때 제가 맨날 PNT 말고 다른 거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잖아. PNT는 그래도 대형 납품 능력과 그 다음에 LG엔솔이라고 하는 강력한 거래처. 종합적으로 하나기술은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다.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전환사채가 문제가 되는 거는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큰 손이에요. 큰 손이고 기관 투자자이죠. 저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고 저도 뭐 여의도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제 기준에서 보면은 저도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와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도 되나 싶은 비상장사 얘기부터 뭐 누가 어디에 투자했다더라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그 다음에는 그 상업펀드가 쩐주가 누구더라라는 그러니까 뭐 검증이 된 건 아니지만 진짜 이렇게 그 찌라시라고 부를 수 있는 얘기들이 진짜 정말 많이 들려요. 그럼 저한테도 그러지. 야, 니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야, 예. 무슨 내용이죠? 예. 뭐 얘기를 해. 한두 달 있다가 그게 진짜로 밝혀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 큰손형들이라고 하는 그 이분들,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이분들, 이런 분들이 큰손형 기관은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뭐 좀 죄송스럽긴 한데 남의 돈 굴리는 곳이거든요. 남의 돈 굴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되게 많이 얽혀 있어요.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력이라고 부르는 혹은 우리들의 그 영화에서 보는 뭐 작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도 실제로 어느 정도는 영화화 됐다라는 거는 현실 고증이 있는 부분들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제가 딱 그냥 아침에 웬만해선 제가 아침 시황에서 이렇게 개별 종목 딱 찍어서 뉴스 얘기를 잘 안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는 뉴스가 딱 나온 걸 보고는 좀 많이 좀 그 쎄해서 전환사채 투자자들을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큰손 기관들은 2023년도에 잘 하시는 분들 기준 뭘 생각하고 있었냐 그러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엑싯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미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여의도에 보고서는 2023년 초부터 2차 전지가 단기 고점에 왔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전환사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투자한 물량이나 매물이나 이런 거를 엑싯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는 그러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본인들의 고객들의 자산과 본인들의 회사 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실제로 수익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백억씩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몇십억씩 투자하시는 분들 그 회사 가서 실제로 회사 둘러보고 그러고는 투자하는 거잖아요.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돌다리를 100번, 1000번, 10,000번 두드려 봐야 되는 이유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좋은 이유보다는 안 좋은 이유를, 위험한 이유를 혹은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더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오늘 아까 전에 언제더라? 장렬이 형이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하던데 듣고 싶은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은 그 사람은 인기가 터져 폭발해. 그지? 그리고는 반대의 경우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약간 도라이죠. 예. 나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고 딱 물어보면은 뭔 개소리냐 이러면서 이제 듣기 싫은 말 혹은 진짜 약간 티발 CG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술맛 떨어진다고?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술맛이 떨어지든 수익률이 떨어지든 간에 제가 맨날 그냥 제 계좌 관점에서 제 투자 관점에서 혹은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아도 그걸 안 해주는 거거든요? 못 해주는 거야. 내 양심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인기에는 혹은 저의 소위 말하는 단기적인 일신상의 영광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시청자 안 나와. 이 새끼는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씨. 왜 내가 나 돈 잘 버는데 맨날 가면 나 까고 이 새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불편한 진실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불편한 진실은 들으면 재미라도 있지 재미도 없어. 왜냐면은 내 계좌 빠진다는 소리 내가 좋게 본 거 내가 틀렸다는 얘기를 계속 지적을 하는 거니까 불편한 진실은 그래도 들으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들을 수라도 있지. 오늘 그 얘기를 아까 그 장렬 본부장님이 유튜브에서 하는 걸 듣고는 내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장렬이 형은 이제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수는 없지만 듣고 싶어하는 말을 부정하진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톤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그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투자하실 때 항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돌다리를 100번, 1000번, 만번 두드리셔야 투자할 때 수익이 쌓인다. 지금의 현상을 좋게 해석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좋은 거랑 좋은 척 하는 거랑은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기술의 12문제는 일단은 한국 거래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 그리고 현재 3,700억의 수주 잔고 중에서 남은 2,000억의 향방도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이게 하나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자주 나왔다. 하나 기술은 근데 너무 이게 2차 전지의 이슈에 크게 이게 주목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얘기라서 제가 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주주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계좌에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런 논란이 발생한 기업은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버티면은 뭐 어쩌요 이런 뭐 고민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나중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이게 주변 친구 중에서 약간 뭐 그냥 과거에 뭐 학폭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쟤는 뭐 여자친구를 때리는 애라든지 그것도 아니면 쟤는 술만 먹으면은 막 이렇게 막 선배 후배 없이 막 사람 때리고 이런 애가 있어. 친하게 지내요? 안 지내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주식계에서도. 문제를 하나 지금 일으켰거든? 근데 이거를 쟤 그래도 고쳤으면 되지 않을까. 쟤 그래도 뭐 등치도 좋고 잘생겼고 뭐 평소 때는 성격 좋고 라고 하면서 옆에서 친하게 지내기에는 저는 이런 불확실성은 좀 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는 잘생기지도 않았잖아. 잘생긴 애는 이게 재무제 표정으로 예쁘고 막 이렇게 막 영업이익률이 막 40, 50% 나오고 이럴 때가 잘생긴 애들이지. 클래시스 봐봐라 얼마나 이쁘노. 영업이익률 50%. 리노고 봐봐라 얼마나 영업이익률 40%. 잘생겼잖아 그런 애들은. 이게 영업이익률이 막 들쭉날쭉 하는 애는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또 좀 그렇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이슈라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주주분들도 계신데 비단 하나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건전성의 문제다. 혹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의 문제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